자,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셀트리온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그죠? 지난주 이제 목금 상승을 좀 지수가 해주고, 오늘은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도 미국도 다우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또 나스닥은 또 소폭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또 때마침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조정을 받아주니까 뭐 조정으로서는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그 주가의 또 지수에 이제 그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동 평균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조정.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지수의 흐름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은 이제 어쨌든 뭐 이틀 연속 지금 거래가 40만 주대, 그죠? 이런 경우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주가도 아무튼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29만 원 전후에서 바닥을 어쨌든 뭐 지키고 있으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줄어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나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쪽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제 어쨌든 큰 행사가 두 개가 있죠. 이제 첫 번째는, 다음 주 26일인가요? 그죠? 26일이죠. 주주총회가 아무튼 또 잡혀 있고, 지금 뭐 주가도 안 좋은 상태고, 또, 주가가 안 좋으면 이제 주주분들은 또 우리가 뭐 아무래도 불만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과연 회사에서는 어떤 좀, 주가에 대한, 그죠? 또 이런 희망을 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이전에라도 이제, 어쨌든 뭐, 유럽에서의 또 수출 계약건이든, 그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이니까, 또, 매출 계약 공시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매출 계약 공시는 그 다음 주가 또 29, 30, 31일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그런 또 기대감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쪽 공매도, 오늘 아무튼 공매도 창고 쪽을 좀 보면, 아무튼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22일부터 25일까지, 그죠? 또 EMA의 CHMP가, 또 회의가 있죠. 이제 거기에서, 셀트의 또 성인 권고도 뭐 기대가 아니고, 성인 권고는 확실하지 않을까. 팩트는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수급적인 부분, 또 거래량 부분, 또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면 그렇게 뭐 크게 또 비관적이지만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도 지금 사실은 1월 달에 고점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셀트는 이제 미리 좀 주가가 하락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또 하나 더 이제, 셀트는 이렇게 뭐 후재가 많기도 하고, 많은데, 그죠? 주가가 또 못 올라가니까, 이제 또 사실은 좀, 짜증도 나긴 해요.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의 이런 주주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을 지난해 연말부터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 좀, 그죠? 또 고점에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고, 또 그런 분들이 참 주가가 빠지고, 이건 또 치료제에 대한, 또 국내에서 뭐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뭐 조건부 허가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죠? 뭐 이렇게 또 일부 뉴스도 좀 나오기도 하고, TV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또 조건부 승인을 받고 나니까 전혀 지금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쭉 내용을 하나 또 어디 기사가 나와서 이따가 그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우선, 어쨌든 이제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자체, 그러니까, 깨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비중을, 스탠스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도 축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BBRC,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 맥락에서든, 그죠? 카카오든, 뭐 삼성전자든, 또 뭐 LG 화학이든 SDI든, 그죠? 그 이제 요 하단을 이탈하면 어쨌든 주가는 한 단계 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을 봐서는 뭐 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져 있기는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오늘 응봉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도 어제보다 줄였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20일과 거래가, 그러니까 20일과의 주가의 간격이, 그죠?
지수와의 간격이 멀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60일도 이제 올라섰고 그 모습은 이뻐졌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한 단계 약간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약간 공격적인 또 앞으로 지수가 좀 상승적인 부분에 희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해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 3160포인트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야죠. 우선은 이제 21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 자, 지금 나스닥을 보면,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오전만 하더라도 사실 나스닥 선물이 좀 플러스 내다가 또 오후에 나스닥 선물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었죠. 그죠? 뭐, 일본도 좀 밀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나스닥을 보면, 어쨌든 나스닥 20일 이탈 이후에 지금 이제 60일, 우리하고 비슷하죠. 코스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르고 내렸고, 우리는 지금 이제 오르고 1달부터 옆으로 행보한 상황에서 이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봉의 이평과의 부분에서 우리하고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서, 나스닥이 어쨌든 이를 돌파를 하면, 21평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우리도 박스권 하단에서 돌파를 해서 그쪽 상승 쪽으로 약간 무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스닥이 만약에 저항을 받고,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다우는 뭐 고점 돌파를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제 이쪽 13,600포인트대, 여기 이제 중요한 좀 가격대이긴 해요. 600, 700, 여기가. 그래서 나스닥도 20일 사이에서 옆으로 좀 세우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크게 나쁠 거 없지 않을까. 그러나 반면에 다우는 지금 뭐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이제 다우가 상승을 하는 이제 또 배경에서는 그죠. 결국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비록 좀 올라가고 있는, 지금 미국 10년 물이 보니까 1.61%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서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죠? 그래서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도 좀 좋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반면에 기술주, 나스닥이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주가의 좀, 방향성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정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무튼 FOMC가 이제 수목인가요? 그죠? 있죠? 수목, 그죠? FOMC 부분에서 이제 가장 옐런 의장이 뭡니까? 그죠? 인플레이에 대한 이런 언급 부분이든 또 뭐 이쪽에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도 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이런 파월 의장의 언급을 봐서는 FOMC도 크게 그렇게, 그죠? 지금, 국채금리의 상승, 또 뭐 인플레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언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쨌든 미국 시장도 다우야 뭐 지금 나름대로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나스닥 부분에서의 그죠 방향성을 좀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긍정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우리 시장도, 그죠, 또 BBRC 주도주 맥락들의 종목들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 어쨌든 뭐 자동차 부분에 기아차가 요즘 그죠 조금 20일 올라서는 모습이었어요. 기아차. 그리고 이제 LG 화학은 뭐 호재를 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좀 2%. 그 외에 이제 주도주 맥락에서 뭐 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뭐 LG전자든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포스코, 그러니까 이제 경기 회복주인 뭐 철광, 또 조선 부분에서 이제 한국조선해양, 또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제철, 뭐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또 뭐 보험주들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금융 쪽, 이런 쪽들. 그래서 뭐 이런 쪽이 조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크게 밀릴 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동시에 지금은 경기 회복주가 좀 오르면 반면에 이제 이쪽 주도주 BBRC 성장주들이 좀 내리고, 반면 성장주가 또 강하면 경기 회복주가 좀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동시에 크게 내리거나 또 뭐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좀 내리고 또 카카오가 내리고 또 일부 어떤 셀터가 내리더라도, 반면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내릴 게 없는 게 결국 이제 뭐 은행주든 철강이든 조선이든 이런 쪽에도 올라가니까 경기 회복주가.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 우선 좀 판단을 하시면서, 그죠, 내가 좀 투입을 아니면 스탠바이를 아니면 뭐 좀 일부 현금화를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지금 이제 오늘 수급 부분에서는, 오늘 약간 특이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연기금이, 야, 이거 52일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2일, 한 1100억의 매수가, 그죠? 매수가, 어쨌든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타 이제 다른 쪽 뭐 투신이 됐든 보험이 됐든 액티브 쪽은 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오늘 금융투자 쪽도 결국 이제 외국 이제 선물을 좀 두들겨 패면서 그죠 팔면서 어쨌든 뭐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난주 목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뭐 기간제보다도 적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내일도 어쨌든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아무튼 뭐 시장 부분에서는 변동성을 부을 수 있는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아무튼 22등 평균선을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해주느냐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2등 평균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이 되느냐 이번 주가 조금 시장 부분에서는 또 FOMC도 있으니까 좀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만 좀 무사히 긍정적으로 지나면 시장도 좀 상승적으로 그죠 무게를 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이제 시장 상승적으로 무게를 심는다면 어쨌든 셀트는 다음 주에 아무튼 주주총회도 있을 뿐더러 그죠 또 근데 다른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이제 주주총회하고 셀트 주주총회는 좀 다르잖아 그죠 셀트 주주총회는 아무래도 이제 비전을 좀 알 수가 있고 또 뭐 회장이 또 요번에 마지막 이제 주총에 참석을 또 하는 거이기도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다음 주는 좀 셀트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랠리라든지 리젠앤넌을 봐서는 EMA가 다음에 CHM이니까 자문회의가 다음 주 22일부터 25일에 있으니까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요 뭐 그 이전에 만약에 또 수주권이 좋든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이번 달은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그 매출 공시가 그죠 계약 공시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번 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4월 달부터 뭐 그러니까 그 선임 권고가 나오면 이제 아무튼 헬스케어로부터 그러니까 국내에는 제약에서 판매가 되는 거지만 그죠? 해외는 헬스케어를 통해서 판매가 되니까 어쨌든 3월 달에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월 달에는 아무튼 해외의 수주도 그죠? 수주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25일 날 이전에는 그죠? CHMP에서 EMA에서 승인 공고가 나올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만약에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뭐 일공장을 풀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또, 지금 이제 미국은 조금 뭐 5, 6만 명대에서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모습이지만, 지금 유럽은 또 이런 이제, 또 전가세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또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또 뭐 치료제 뿐만 아니라 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구입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 유럽은 지금 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셀트의 또 항체 치료제가 긴급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죠 또 오히려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 주는 아무튼 시장 부분도 우리가 조금 그죠 좀 잘 버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쨌든 뭐 바닥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지금 또 이틀 연속 좀 40만이 되면 그죠? 오늘 수급도 안에 들다 보니까 또 장중에 매매도 마찬가지로 그죠? 뭐 인위적으로 아무튼 뭐 눌렀던 그런 경향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요 부분을 좀 봤습니다.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셀트를 한번 보면 자, 시장,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알면서 접근을 하면, 뭐, 그렇다고 셀트가 뭐 홀로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가총액 상위주이기도 하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요거를 좀 뒤에 볼까요?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보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희소식을 또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뉴스에서 나온 그 기사 내용인데, 오늘 이런 기사가 이제 처음 또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승인 권고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치료제에 관한 부분들이 엄청난 기사가 많이 쏟아졌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죠 그렇게 많이 했던데 이상하게 승인받고 나니까 그죠 뭐 이게 뭐 좀 간간히 한 번씩 이제 치료 처방에 대한 뭐 처음에 뭐 160명 이제 요 지난주에 또 뭐 300 몇 명 그죠 이런 부분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기사 내용이 이분은 이제 이 교수는 그 뭡니까 그죠? 엄중식 교수는 이제 셀트리온의 임상에 참여를 했던 이제 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임상 그 이상 발표했던 교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부터 좀 보면 자, 이제 여기에 뭐 조건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경증 환자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죠? 인공호흡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엄중식, 우리 감염내과 교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항체 치료제 투여를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맞지 않았으니까, 그죠? 조건이 7일 이내에 뭡니까 그죠? 투여 등 그러니까 증상 발열일로부터 근데 이분은 뭐 여기 우리 젊은 친구는 오래전부터 그죠?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항체 치료제가 성과를 보일 것으로 확신한 엄 교수는 2월 18일 식약처에 긴급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투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임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죠? 알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엄 교수가 했던 부분에서, 이 환자가, 그죠? 퇴원을 했다. 그죠? 그래서, 효과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응? 적극적인 이런 항체 치료제에 사용할 효과를 거두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뭐 좀 많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면 그게 뭐 어디에서 나온 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일반 주식시장이든 일반 뭐 이런 국민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게 미국에서 사온 건지 뭐 렘데시비르하고 같은 건지,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오늘 이게 이제 가천대 길병원에 이제 어쨌든 뭐 위기 순간에 항체 치료제 긴급 투여,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를 긴급 투여를 했는데 이 항체 치료제가 누가 만든 건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 너무 뭐라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셀트리, 국내,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셀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기자라면, 이 항체치료가 누구가 만들었으면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그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기사를 좀 해주는 게 맞는데, 물론 다른 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전혀, 그죠? 대한민국이 또 셀트리라는 기업이 세계 최초, 허가는 세계 최초잖아. 그죠? 긴급 승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 다음으로 그죠? 미국 다음으로 항체 치료제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죠? 그런 회사를 전혀 언급이 없이 뭐 이름도 없어요. 레키노아도 없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이름도 없고 그냥 그죠? 엄 교수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만큼 아직까지도 그죠? 셀트가 좀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에서도 기득권층들이 좀 맡고 있구나. 오늘도 제가 이제 물론 여기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지만, 무성구잖아요. 기득권층들이, 의료계, 그래서 이제 황우숙 박사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네이처셀, 그죠? 이제 그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제, 이런 기득권층들, 그죠? 주식, 제약업계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기업계는 없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게 참 이겨내기가, 힘든 거지만, 그래도 셀트는 지금까지 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에 막바지 끝에 왔다. 기득권층을 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부분을 좀 제가 어차피 이 유튜브를 처음 청취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만큼 이 셀트리온의, 그죠? 이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위대하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우리가 스스로 주주로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면. 자, 이제 어쨌든 셀트는 지금 이제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도 했어요. 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월봉을 또 한번 우리가 보면
월봉상으로도 사실은 뭐 셀트가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그죠? 2013년부터 어쨌든 뭐, 12년부터 이제 공매도가 덤벼들기 시작을 해서, 그죠? 2012년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2015년까지, 2014년, 2년 동안 주가를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권리락도 하고, 배당락도 하고, 또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상증자도 50% 하고, 액면 배합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액면 배합을 500원에서, 그죠? 또 1000원으로 액면 배합도 하고, 왜? 그게 공매도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일부 이제 이런 HLB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일부 이제 뭐 이게 주가 관리에 대해 차원에서, 그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몇 개, 바이오 쪽에 하지 않습니까? 셀트는 2012년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주가 관리 차원이라고 그래요. 셀트는 주가 방어였으니까. 뭐 마찬가지죠. HLB도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뭐 무상증자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근데 셀트는 여기에 뭐 자사주 매입까지, 자사주 매입 했다면서 안 해서도, 또 이게 뭐, 무상 50%또 뭡니까? 여기 액면 배합까지 했어요. 다 겹치고 이제, 그때가 뭡니까? 그죠? 뭐 주가가 어쨌든, 4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사이였으니까, 이제 그걸 거치고 이렇게 주가가 지금 30만원, 40만원까지 갔다가, 또 이제 뭐 어쨌든 지난해에, 그죠? 2018년도에 사실은 뭐, 미중의 무역 싸움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셀트가 그 당시에 만약에 5만 리터짜리 공장을 증축을 안 했으면은, 그죠? 지금 또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주가는 힘들면서 실적이, 그죠? 당연히 이제 1공장은 쉬었으니까, 정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닥 만들고, 그죠? 어쨌든 2020년도, 주가가 또 화려하게. 2021년도에 와서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죠? 뭐, 무상증자든, 액면병합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이때 돈이 없어가지고 없는 상황에서도 공매도한테 이기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했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최근 이제 주주분들이 당연히 주가 빠지니까 뭐 속상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경영진에 있어서, 그죠? 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 다 노력했고요. 지금은 아니까. 그죠? 그 기득권층들이, 그죠? 이런 부분. 그냥 이제 지금 물러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죠? 공매도 누적 잔고가 1300만 주였어요. 1300만 주. 그죠? 또 대차 잔고도 3200만 주까지 갔었어요. 3200만 주, 지금은 대차 잔고도 뭐 900만 주대 초반. 그죠? 또 공매도 누적 잔고도 440만 주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데 굳이 여기서 다른 애들처럼, 그죠? 다른 기업들처럼 뭐 방어한다고 그래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괜히 그렇게 하다가 주가 조작으로 또,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주가 조작 걸렸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하시라. 그렇다고 제가 뭐 회사를 오호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믿고 투자하는 회사예요. 회사 잘못한 건 물론 주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세장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언변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그죠? 유럽 긴급성인 권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저 일봉적으로 자, 어쨌든 뭐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29만원 전후 오늘 살짝 깼는데 또 내일은 다시 복강을 기대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 시황과 연관되는 부분, 그 다음 주에 셀트의 이벤트 이런 부분들, 또 이번 주에 혹시 주 후반에 가서 한 이벤트가 나올 경우 주가,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지금 보면은 오늘 46만 주, 47만 주예요. 자, 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올랐지만 41만 주예요. 그럼 이제 주가 바닥이면서 거래 바닥도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죠? 물론 이제 주가가 여기서 시장이 급락해버리면 뭐 셀트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오늘도 이제 보면 창구 쪽을 저는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오늘 신한 창구가 53만 주죠, 그죠? 그러니까 신한 창구가 하여튼 셀트의 외국계 금원머리 부분에서 몸통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도. 그죠? 오늘 시티 쪽에서 아침부터, 그러니까 신한하고 시티는 아침부터 계속 눌렀고, 그 중간에 좀 주가를 한 번씩 퉁퉁, 그죠? 시장에 따라서 눌른 애들이 이베스터, 그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눌렀던 애들이 삼성. 그럼 결국 오전에 삼성이 조금 그런 거 받아가지고 오후에 또 퉁 올라가게 누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오늘 그래도 없듯이 공매도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과거처럼 막 자재를 돌리면서 치고받고 하는 이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얘들도 이렇게 힘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쪽은 사실은 공매도가 더 불안하죠. 왜? 어쨌든 440만 주로 쇼커버를 또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쇼커버를 하는데 거래량이, 유통물량이 많아야 예를 들어 주가를 말 그대로 많이 좀 올리지 않고 사실은 이제 쇼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거래가 지금 많이 안 되는 상황이면 공매들도 불안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3월 말까지는 어쨌든 주주 총회도 있기도 하고, 또 EMA 긴급 승인 뭐 그 사이에 그죠? 또 유럽에서 어느 국가든 긴급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출 계약이 어느 시점에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비록 지금 바로 수출 계약이 해외로 터지지 않더라도, 그죠? 지금 어쨌든 헬스케어로 가서 헬스케어에서 결국은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헬스케어의 매출 계약 공시도 우리가 언제든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지금 불안한 쪽고 초조한 쪽은 사실은 공매도 쪽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요. 그리고 좀 이제 내가 치료제를 보고 늦게 오신 분들은 뭐 30만 원 이상에 오신 분들, 또 35만 원에 오신 분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셀트는 이번 참에 주식 투자를 중장기로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35만 원 이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참에 주식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좀 정석적인 그런 투자를 한번 만들어 가 보세요. 어차피 우리 대상성이 앞으로 뭐 2, 3년은 그죠? 걸쳐서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자, 아무튼 거래가 최근에 어쨌든 이제 거래가 어쨌든 요 29만 원 요 전후에서 거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급격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밀릴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래에서 어쨌든 또 장 막판에, 그죠? 뭐 이쪽 자전 부분 애들이 좀 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외국계 쪽의 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티라든지 또 신한, 그죠? 그리고 이제 UBS하고 메리린치도 조금 뭐 나오기는 했었죠. 그죠? 그런 매도 부분. 기관 쪽에서는 이제 오늘 보면은 연기금이 오늘도 11,000주, 뭐 어제하고 똑같아요. 금요일하고.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이 매수인데 오늘 셀트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오히려 연기금이 계속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뭔지 뭐 아무튼 그건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알려줄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의 의심은 가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액티브 펀드들은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도 매도했죠. 그리고 또 이쪽에 사모펀드도 뭐 1900주 매도죠. 투신도 오늘 3100주 매도죠. 보험도 6,800주 매도거든요. 뭐 이쪽에 금융투자의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이제 오늘 뭐 지난주든 오늘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셀트는 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그동안 이제 기관의 어쨌든 금융투자의 또 어한 부분에 뭐 외국계는 어쨌든 이런 뭐 금은머리 부분들이 저는 가서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애들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튼 좀 누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사불란하게 누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내일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도 괜찮고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뭐 만약 여기서 이번 주에 FOMC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오면, 그죠? 셀트는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자, 제가 희망의 회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쭉 과거에 셀트를 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이 마지막처럼 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신줄 놓지 마시고요. 저들한테 물량 뺏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